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하던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그룹 세어리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플랫한 뭐 나중에 이제 커브드한 데서 그러니까 커브드 스페이스에서도 물론 디퍼런셜 폼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우선 플랫한 그런 트리비얼 매니폴드 즉 R 뉴턴 메케닉스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뭐 주로 뭐 R3 이런 데에서 디퍼런셜 폼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디퍼런셜 폼은 이제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R3라고 하는 트리비얼한 매니폴드에서의 코탄젠트에서 스페이스에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베이시스가 아니 여기에 살고 있는 베이시스가 R3의 경우에는 dx1, dx2, dx3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죠? 감마 제로를 잡았고 그래서 제로 폼의 경우 알파 제로라고 씁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스칼라 펑션이 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감마 1 여기서 이제 원폼이 돼가지고 요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AA, DXA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마 2 스페이스를 잡았죠. 그래서 감마 2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속칭 TAB에 DXA 웨지, DXB 이런 식으로 잡아줬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 웨지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웨지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R3에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4개를 잡아주게 되면은 0이 되죠. 그죠? 4개를 선택해서 웨지를 시키면. 왜? DXA와 DX1과 웨지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잡아주면은 DX1, DX2, DX3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로 잡아준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웨지 프로덕트를 하나 더 시켜봐. 아무거나 하나 더 시켜보죠. DX2를 시켜. 그러면 DX2하고 DX2하고가 문제가 돼서 웨지 프로덕트에서 문제가 돼서 0이 된다. 그래서 R3에 대한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하이어 랭크 폼은 3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폼은 이제 어디에 사느냐? 결국 감마 3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3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된 감마 3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3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누구에 의해서 dx1, 그 다음에 dx2, 그 다음에 dx3 이것에 의해서 스팬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결국 오메가 1, 2, 3라고 하는 이러한 계수 하나만 붙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폼 캘큘러스를 갖다가 폼 캘큘러스를 얘기할 때 만약에 P폼, Q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하려면은 얘네들 사이즈를 갖다가 좀 더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뭐 100차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17폼, 그 다음에 28폼 이런 것들이 정의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감마 P의 T 스타 M 그냥 우선 매니폴드로 씁시다. 즉 어떤 주어진 매니폴드의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웨지 프로덕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베이시스 웨지 프로덕트를 P개의 원폼 베이시스를 그 웨지 프로덕팅 해가지고 만들어진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P폼의 임의의 원소가 되겠죠. 그냥 매니폴드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임의의 P폼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만약에 B라는 친구가 만약에 Q폼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Q폼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같은 매니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재미난 성질을 얻게 되는데
결국 A 웨지 B 이것이 P폼이고 이것이 Q폼일 때 이것을 자리바꿈한 것은 마이너스 1의 PQ승 그 다음에 B와 A의 이러한 스큐 시메트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증명은 폼 캘큘러스에서 조금 생략할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증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첨자가 많은 레비시 비타를 써야 돼요. 레비시 비타를 써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는 3개짜리의 레비시 비타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 2, 3랑 같은 방향으로 돌면 다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증명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은 매니폴드를 R4로 잡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를 그냥 dx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죠? 감마 1에 속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dy, dg, dw 이렇게 잡아볼까요? 감마 3에 잡도록. 자, 이럴 때 만약에 B하고 A를 갖다가 A가 앞에 오도록 돌리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 dy, dg, dw 하고 dx가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웨지가 얘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씩 넘을 때마다 그죠? 한 칸씩 넘을 때마다 마이너스 1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한 칸씩 넘을 때마다 마이너스 1 사인이 나오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dx가 다 넘어갔어. 그리고 dy, dg, d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associativity 하니까 결국 뭐가 돼? 이것은 마이너스 1의 3승의 a, b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친구를 이번에는 m을 조금 더 크게 R5로 잡아보고 그래서 A를 dx1, dx2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dx3, dx4, dx5 이렇게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B 웨지 A를 시켜버리면은 dx3, dx4, dx5 여기에다가 dx1, dx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넘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3개가 나오고 dx1 웨지, dx3, dx4, dx5 하고 dx2가 남죠. 다시 이 dx2가 요 다음 자리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3승이 또 하나 달라붙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dx1 웨지 dx2가 될 거고 남아있는 dx3, dx4, dx5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B이고 요거는 A고 요것은 결국 마이너스 1의 3승의 제곱하고 A, 웨지 B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뭐 일반적인 증명 레비시 비타를 통해서 옛날에 94년도에 내가 요거를 Q 시메트릭 케이스로 해가지고 3편의 시리즈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레비시 비타를 갖고 다 증명을 해봤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RN 스페이스에서 P폼, Q폼으로 갖고 증명을 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R3 정도까지 디퍼런셜 폼 캘큘러스는 이번에는 하지 않겠지만 디퍼런셜 폼 캘큘러스는 소위 얘기하는 역학에서 사용되게 되고 고급 역학에서 사용돼요. 고급 역학에서 사용될 때에는 소위 얘기하는 역학의 페이즈 스페이스가 매니폴드예요. 어떤 매니폴드라면 심플렉팅 매니폴드예요. 소위 얘기하는 심플렉팅 매니폴드. 근데 그 얘기는 이번 강의에서는 뺍시다. 나중에 지금 다른 기회를 보고 있으니까 심플렉팅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에서 디퍼런셜 폼을 하게 되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강의, 고급 전자기학이라든가 다른 강의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